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성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K스타 사례 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저의 소소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K스타, 특히나 S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졸업생이 사실 그 수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은 엄청 훌륭하고 멋진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처럼 뭔가 훌륭하고 멋지기보다는 그냥 저런 대학생활도 있구나. 저런 대학생활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 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제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저 프로그램은 좀 마음에 든다. 한번 관심이 간다. 라고 하시면은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2학년이 되고 혹은 3학년이 되었을 때 꼭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크게 네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에게 저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생의 첫 번째 좌절. 수능과 재수를 실패한 나는 어디로? 라는 주제고요. 약간 주제가 조금 무겁긴 하죠. 두 번째는 중국어와 영어 공부. 대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자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와 공모전. 가진 것을 나누고 끊임없이 도전하자.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역사. 세상이 바라는 내가 아닌 나만의 세상을 만들자.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자기 계발서에나 볼 법한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최대한 오글거리지 않게 저의 이야기를 듬뿍 담아서 재미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1학년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제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 장학, 모집, 취업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거의 사실상 매일 들어가 보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얼마든지 즉각 여러분의 관심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사실 이번 학기가 저는 마지막 학기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지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장학금이 새롭게 만들어졌는지 또 모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후배들에게 조금 추천을 해주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은 행정부속기관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계명인성교육원, 국제교류센터, 그리고 공자아카데미 이 세 부서를 자주 들어가 보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뭐 그 외에 다른 부서가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는 이제 이 세 부서에서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공모전들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앞에 첫 번째 홈페이지 화면이나 이런 행정부속기관에서 봤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개명 스튜던트 포탈, 즉 스토리 플러스라는 페이지가 새로 생겼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을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교내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계명대학교 외에도 전국에 다양한 대학교들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교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카페 중에 스펙업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스크린샷을 찍을 때 기준으로 약 200만 명 정도가 이 카페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저 역시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카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셔서 당연히 장학금도 있겠죠?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제 이 책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두 권의 책으로 제가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당시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을 하고 이 작가님에게 뭐 여러 가지 이메일 같은 걸 쓰면서 이 책을 너무 출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었대요. 저 역시 이 책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윌 스미스 형제 이야기가 있어요. 윌 스미스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영화 배우의 윌 스미스가 맞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윌 스미스 형제의 아버지가 이제 형제들에게 그 기다란 이제 돌로 된 그 담벼락을 만들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 길이가 너무 길어서 형제들은 이건 반드시 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어려워 보인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버지께 말을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반드시 해. 매일마다 가서 이거를 너네들은 해라라고 해서 형제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절대 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담벼락이 어느 순간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윌 스미스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의 인생에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장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저의 이야기 역시 이 윌 스미스의 형제와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제가 재미있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인생의 첫 번째 좌절. 수능과 재수의 실패 후에 겨우겨우 들어온 계명대학교란? 이제 저는 수능과 재수를 실패를 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고 재수 때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사실 방법이 잘못되었던지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는 계명대학교로 왔습니다. 계명대학교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사실 한국에는 명문대학교가 있고 사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사실 뭐 이제 비대면이라서 여러분의 답을 직접 제가 들어볼 수는 없지만 혹시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로 후회 없이 공부를 했고 다시 내가 고등학교에 가도 난 이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당연히 뭐 한두 분 정도는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계명대학교에 온 학생의 대부분이 저는 후회 없이 또는 최선의 노력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역시 재수를 실패하고 계명대학교에 왔을 때 사실 어떤 소속감도 없었고 목표의식도 없었으며 정말 고등학교 때 못했던 혹은 재수 때 이제 아쉬웠던 그런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 프로그램이나 뭐 동아리 활동도 일체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만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할까? 그 당시에 저는 그랬어요. 그 당시 저는 제가 원하던 대학을 못 간 게 너무 한이 되었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편입 혹은 반수, 심지어 자퇴까지도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아마 편입을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고 혹은 반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거를 너무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요. 사실 제가 1학년 때 아무런 소속감도 없고 목표의식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교양 세미나 글쓰기라는 수업에서 모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연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저에게 연애를 권해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갔을 때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서 이제 제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대학교 재수도 실패해서 대학교도 원하는 곳을 못 갔는데 여자친구마저 이제 바람이 나서 도망가고 나니까 너무 제가 우울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책을 제대로 읽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6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고요. 이 책 외에도 정말 10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저만의 삶의
가치관을 조금씩 이제 확립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학교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는구나.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구나. 라는 자기계발서에 도취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어와 영어 공부를 먼저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K스타 S 영역의 C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이제 중국인 기숙사인 시클릭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시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는 것도 공짜고 거기다가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밤에 무료로 수업도 해주는 그런 정말 알찬 프로그램이에요.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학교 공부도 힘든데 이제 수업까지 억지로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요성이 있어서 학생들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는 목표 이직만 분명하다면은 저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들이 제가 1학년 때 만났던 중국인 선생님들이에요. 그 당시엔 제가 중국어를 너무 못해서 뭐 모든 콩글리시와 바디랭귀지를 다 사용해서 그래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같이 놀러를 다녔는데요. 군대를 전역하고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제가 혼자 중국에 배낭여행을 다녀요.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1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을 다시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이 추억이 저에겐 너무나 값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시클릭에 오셔서 다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 어문학과에서 진행하는 한중소교 그리고 한중지교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단순히 성적만 높은 것이 아닌 정말 중국에 살다 온 사람들처럼 그런 유창한 회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정말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계명대 중국인들은 다 저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정말 중국인들이 있을 법한 곳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중소교 그리고 한중지교인데요.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테이블에 이제 3명의 중국인과 3명의 한국인이 만나서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중국인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죠? 한중지교는 좀 더 약간 큰 프로그램이긴 한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은 직접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중지교 사진에도 보듯이 인터내셔널 라운지에서도 얼마든지 외국인 친구를 사귀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중국어가 아니더라도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용기만 있다면은 이제 외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많은 중국인 친구를 만나고 싶었잖아요. 제가 1학년 2학기 때 중국인 기숙사에 살면서 많은 중국인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버디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저는 현재 이제 막학기인데 총 5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현재 학기도 하고 있습니다. 5회에 걸쳐서 버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요. 그래서 계속 중국인들과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제가 이제 뒤에서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어권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제 두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독일 남성분과 러시아 여성분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할 때는 사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너무 긴장했지만 그래도 그분들과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보고 싶었고 좀 더 영어로 교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사실 버디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꼭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중국어 또는 영어 실력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계명대학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로 CCAP입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크로스 컬처 어웨니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가서 이제 중국인 대학생과 함께
수업을 준비를 해요. 그럼 중국인 대학생이 중국어로 수업을 설명하고 저는 옆에서 그거를 통역을 해줍니다. 저도 영어를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영어를 못해서 중국어만 계속 해왔고요.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데이라고 해서 세계의 날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인터내셔널 라운지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찾아오면은 이제 그 나라 국가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당연히 한국인 학생들은 통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AS 이제 중국어 강사인데요. 현재 계명대학교에서는 영어와 중국어 강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는 총 4회에 걸쳐서 중학생들 혹은 초등학생들에게 중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체험 활동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세 활동은 모두 소정의 이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만 갖추신다면은 얼마든지 밖에서 알바를 안 하셔도 이제 여러분의 용돈을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시클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시클릭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중국 어문학과 학생과 중국학과 학생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클릭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위해서 켈리에 입사를 합니다. 사실 켈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시클릭과는 다르게 외국인 룸메이트가 저는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친구와 한 학기 살아봤고, 또 그 다음에 싱가포르 친구와 또 한 학기를 살아봤는데요. 사실 외국인 친구와 같은 방을 쓴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이 또 너무 재미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강정부에 가서 이제 환경 미화 활동도 하고 또 작은 프로그램도 참여했으며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켈리 미니 올림픽이라고 해서 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러시아, 터키, 멕시코, 또 인도네시아 친구와 함께 미니 올림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영어로 교류하면서 만나볼 수가 있고 당연히 여러분의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캘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시클립도 그렇지만 영어 이외의 언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 위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토익에 관심이 갈 텐데요. 사실 그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학년이 끝나고 뭐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토익 공부를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학원을 갈까? 뭐 시내에 있는 Y땡땡 학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원이 있죠? 아니면 인강을 들어볼까? 뭐 영땡기 뭐 아니면 해음스 이런 인강을 들어볼까라고 고민도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 인강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이 단기 집중 외국어 캠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방학 한 달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실에서 토익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약간 재수하는 느낌처럼 정말 힘든데요. 그리고 아침 7시에 구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내가 죄수자가 된 건가?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기 집중 외국어 캠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제가 그때 한 달 했을 때는 250명의 전체 학생의 평균 상승 점수가 230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500점에 시작을 했는데 800점이 된 친구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650에 시작을 해서 860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학 때 토익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굳이 사비를 들여서 학원을 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는 이 단기 집중 외국어 캠프에서 여러분의 토익 실력을 끌어올리시는 방법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는 단기 집중 외국어 캠프, 뭐 러시아와 독일 버디 또는 캘리하우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렸고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1학년 1학기 때 처음 토익 시험을 쳤을 때 계명 모의토익이죠. 535점이 나왔어요. 네, 조금 부끄러운 점수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 학기 4학년 1학기 때 토익을 쳤을 때 960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뭐 당연히 저 혼자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저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HSK, 그리고 HSKK, 두 번째는 회화시험입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계명대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했고, 특히나 중국 친구들과의 수많은 교류 속에서 저의 중국어가 저도 모르게 늘어나는 것을 시험 점수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기회를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봉사 공모전, A 영역에 해당되는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아마 그게 고2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헌혈의 집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헌혈을 했던 게 햄버거 세트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헌혈을 했었는데요. 사실 헌혈이라는 것도 건강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 허락이 돼서 이제 헌혈을 했고, 사실 처음 헌혈을 했을 때는 뭔가 보람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가식인 것 같아요. 그냥 햄버거가 너무 좋았는데, 약간 들은 생각이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20분 혹은 30분의 시간을 들여서 뭐 나에게도 햄버거라는 그런 이득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저는 조금 더 얻고 싶어서 계속 헌혈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헌혈을 한 게 61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헌혈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건강 허락이 되신다면은 헌혈 1회가 봉사 시간 4시간이에요. 그래서 헌혈을 해서 여러분의 봉사 시간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총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개월 동안 중국의 공자 아카데미 장학생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다 한국사를 치고 계명대학교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특히나 이제 1919년에 이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수많은 이제 역경과 고난 속에서 1940년도에 총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제가 봉사를 했을 당시가 2019년도 2월 달이었어요. 이제 2019년은 1919년에서 딱 100년이 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봉사를 할 때 MBC, KBS, 뭐 그 외에 다큐멘터리, 뭐 여러 기자님들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은 매일경제신문 기자님이신데 이제 상해 임시정부부터 그 코스 이제 임시정부가 갔던 그 코스를 똑같이 따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제가 봉사하는 그 날에 기자님께서 오셨고 저에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인터뷰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양심에 찔리지만 실제로 저는 봉사를 하면서 정말로 뿌듯했어요. 왜냐면 저 역시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쳤고 이제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통역 가이드 봉사를 하면서 저는 정말로 저희 나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좋았습니다. 사실 이 기회는 우연찮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고를 때, 난 무조건 여기서 봉사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방학 때 한국에 안 들어오고 그냥 중국에 있으면서 설날을 경험해보고 싶었고, 설날이 끝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아는 누나의 소개로 봉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학교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선배들에게나 친구들에게. 그중 하나가 이제 국외 봉사일 텐데요. 사실 계명대학교에도 국외 봉사가 있고
당연히 여러 대기업들도 국외봉사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현대자동차 해피무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왜 계명대학교에 국외봉사를 가지 않았냐면은 저는 다양한 대학, 다양한 대학교의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하늘, 이제 그 대학의 친구들도 저희 조에 있었고,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봉사를 하면서 뭐 부채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교육봉사도 했지만, 이제 가끔 그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이제 뭐 현대자동차 해피무브를 가셔도 되고 뭐 계명대학교 국위봉사를 가셔도 되지만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꼭 국위봉사를 갔다 오시기를 바래요. 사실 저희는 대학교에 있으면서 사실 뭐 토익 공부, 뭐 스펙 향상에 계속 집중을 하잖아요. 적어도 국외봉사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군대에서 많은 책을 읽었고, 이제 난 할 수 있다. 난 꿈이 있어. 난 꿈이 있는 삶을 이제 살아갈 거야. 라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명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독후감 공모전과 영어 에세이 글쓰기 대회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네,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회를 떨어졌을 때 사실 조금 우울했어요. 난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난 이렇게 꿈이 있는데 꿈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조금 우울한 상황이 있을 때 저는 또 다른 프로그램의 이제 수기 공모전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성교육원 수기 공모전인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재수를 실패하고 김영대학교에 와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저 자신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제 홈페이지를 이제 체크를 하다가 쿵푸 팬더와 마음 공부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기 공모전이 열렸을 때 저는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제 제출을 했고 처음으로 장려상이란 거를 받아봅니다. 뭐 당연히 뭐 최우수상을 받거나 뭐 우수상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래도 장려상도 저에겐 너무나 값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화 속의 사랑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들었고 이제 세 번째 수기 공모전에서는 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네, 이런 대회에 꼭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뭐 당장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뭐 시도하다 보면은 언젠간 저처럼 장려상 아니 여러분 꼭 우수상 받으세요. 최우수상 받으시면 더 좋고요. 그래도 네, 상을 받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광주 호남대학교에서 열린 공자 아카데미 전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상을 탔는데요. 사실 제가 2학년 1학기 때 중국에 교환학생을 신청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제 제가 돈을 모아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와중에 이제 미래에셋 박현주 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저는 그 장학금에 도전해 보기 위해 교환학생을 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학금을 받는 것에 실패하고 나서 저는 바로 교환학생을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저는 사실 조금 슬퍼했었거든요. 원래 내가 지금 중국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근데 그때 이제 저의 교수님께서 성덕아 그렇게 우울해 있지만 말고 한번 말하기 대회를 나가봐라 라고 해주셔서 저는 말하기 대회 지원을 했고 사실 제가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말하기 대회 지원하면서 그래 이번에도 참여의 의의를 더 보자 아니 뭐 장려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인드에서 참여를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이건 정말 저의 실력이 아니고 운인 것 같아요. 대상을 탔어요.
1등을 한 거예요. 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은 1도 없었고요. 그냥 너무 신기해서 너무 헛웃음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저를 칭찬해 주셨을 때 제가 이제 대회가 사실은 이러이러했다. 뭐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았고 조금 사실 좀 부끄럽다라고 해서 교수님도 아 그래 성도가 다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때로는 기대하지 않는 게 더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런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시클릿, 한중소개 한중지교, 버디 프로그램, CCAP, 세계의 날, LAS 이제 강사 또는 뭐 제가 해피홈은 중국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말하기 대회 우승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만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올 때 이제 공자 아카데미 10주년 에세이 공모전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참여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저만의 이야기로 녹여서 대회에 참여를 했고 제가 3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고 아 내가 정말 꿈을 갖고 대학 생활을 하니까 이런 성취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결과물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중국 이제 서점에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제가 이 책을 딱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이제 공자 아카데미가 이제 10주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전 세계 160개 국가에서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저는 당연히 학사죠.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이 개개인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겠죠? 그 이야기들을 적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3,000자 정도를 적었고 그 거기서 약 4, 50명 정도의 사람의 이야기를 뽑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받고 나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특히나 여기서 이 책에서 한국 사람이 총 3명이 있는데 박사생 한 분, 석사생 한 분, 그리고 저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왜 뽑혔지?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한 것밖에 없고 뭔가 그분들처럼 뛰어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뽑혔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나하나 해오다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결과를 얻을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중소교나 버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쉬운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마시멜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형제들이 이제 그 벽돌을 쌓으면서 첫 번째 벽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만리장성이 있는데요. 이 만리장성이라는 이 기다란 이제 것을 만들 때도 당연히 첫 번째 벽돌이 있었겠죠. 사실 저 역시 저의 첫 번째 벽돌이 있었고 저는 그 벽돌이 이제 시클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처음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성덕아, 너는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전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타야 되고 이제 국제 공모전에서 상을 타서 너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을 써야 돼. 라고 저에게 명령을 했다면은 삼수를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생을 기약할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벽돌은 어떤 것인가요? 계명대학교에 있으면서 소속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쯤은 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대학교,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갔으면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대회에서는 절대로 상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명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명문대학교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원해주고 있고 또 많은 장학금들이 여러분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꿈을 충분히 펼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학년 학생들 중에 반드시 여러분이 4학년이 되었을 때 K스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K스타가 되었을 때 지금의 저처럼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